그래서 조직입니다. 경호처장이 있고 원래는 뭐 경호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실장하고 뭡니까 비서실장하고가 이제 하니까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가 세?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군사정부 시절부터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 밑에 경호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장은 장관급이고 처장은 차관급이죠, 차관급. 지시를 받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던 거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실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처장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밑에 경호본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경호안전본부가 있고 경호지원단, 안전교육원 뭐 여기 가서 나중에 이제 면접 보는 거죠. 면접 보고 뭐 이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경호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업무 지식도 많이 알고 있으나 경호 업무는 당연한 거고 정보 분석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고 해외 순방 가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그런 탐문도 하고 현장 조사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호 계획을 짜야 되는지를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보 분석 같은 거, 첩보 수집, 미행, 추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런 부분, 서베일런스가 이제 추적, 뭐 포렌식 이런 것들이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상당히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업계의 지식들, 경호 위험 요소 같은 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금속 탐지기만 하면은 권총들은 다 막아냈는데 지금 뭐 플라스틱으로 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액체 폭탄도 있고 뭐 폭발물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옛날 방식으로는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나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 그 다음에 테러. 테러리스트도 제가 좀 한심하다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죠. 뭐 가끔씩 보면은 뭐 방송에 뭐 인천공항을 통해서 알카에다 조직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이런 방송 한 번씩 들은 적 있어요? 그럼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자주 왔어요. 그 9.11 테러 이후에. 내가 들어보면 이 자식들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니 말이야 알카에다 놈들이 저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에 바로 테러하러 오겠어. 비행기 값도 없어서 안 오지. 그러니까 뭐 그냥 중동 사람만 오면은 이게 테러리스트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사실은 뭐 중동 사람이 얼굴도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살폭탄 같은 거 이런 거 남자만 했는데 지금은 중동에도 이제 부인들이 임신한 주부들이 임신한 여자들이 자살폭탄에 동원되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한다 생각, 배 나온 남자들만 잡아오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임신한 여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실제로 자살폭탄 조끼를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모르고 또 요즘은 뭐 어린 아이들이 자살폭탄 조끼 입고 다가오니까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미국 CIA하고 미국에서도 FBI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자살폭탄 조끼를 갖고 와서 버튼을 누르는 애들이 마지막에 버튼을 누를 때 웃는 거야. 죽는데. 누르는 순간 자기는 산산조각 나서 죽는데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 이 애들 마약을 먹였을 것이다. 마약을 먹지 않으면 얘가 웃으면서 폭탄을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약 안 먹어도 우리 가미가제 척공제 그 일제시대 때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마약 먹였어요. 히로뽕을 먹였었는데 요즘은 얘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무장이 되는 종교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통령도 중동도 순방 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면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테러, 그 다음에 각종 법률들. 요번에도 똑같은 그 문제가 12.3 비상계엄령에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가? 이거였다는 거,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죠. 자기들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니다. 이렇게 해가고 대통령은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왜? 이 대통령 법률이라는 건 그 위에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이. 제일 큰 건 헌법이에요, 헌법. 제일 높은 헌법에 대해서 해보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지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계속 주장했지만,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전부 다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다시 새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비업법이라든지 이런 법률들, 그 다음에 조사기법들, 오프라인 조사기법들, 증거조사 같은 거. 그냥 옛날에는 막 경찰도 보면은
이 뭐 무식해서 사실은 뭐 한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사건 나면 살인 사건 나면 그 신발 신고 들어와서 온 전실에 돌아다니고 막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포렌식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증거 보존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뭐 조점이야 이제 과학 수사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다니지만은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증거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포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문이죠. 신문. 우리가 탐문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정보기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냥 윽박 지르고 가함 지르고 뭐 겁주면은 또 사람들이 그냥 넘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그런 데 해서 실제로 제대로 대화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면 민간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그 문제 많아요. 퇴직 경찰들도. 그래서 이런 뭐 경호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보기관 국정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문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이런 게 좀 없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실은 보고 능력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현장을 잘 지키겠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사고 안 나면은 당연한 거지. 사고 나면 책임지는 거고 사고 안 나면 당연한 거야.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잘 보고 하는지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신체와 정신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평정심, 뭐 충성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